할아버지, 거기 좀 비켜주세요. 유모차 지나갑니다. 잠깐만요. 이 박스, 여기 두면 안 됩니다. 비상구 앞이에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참견이세요? 우리 집 앞에 잠깐 두는 건데. 잠깐이라도 안 됩니다. 불이라도 나면 이 박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못 나가요. 아유, 잔소리도 가지가지. 빗자루나 드시지. 봄누리타운 1층 복도, 벚꽃이 창밖으로 한가득 흩날리던 봄날 오후, 78세 미화원 한도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허리는 한쪽으로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늘 빗자루와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잔소리 많은 청소부 노인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겸 할아버지가 매일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청소구역이 아니라 늘 비상구 앞이었습니다. 그날도 도겸 할아버지는 비상구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한쪽으로 옮기고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를 벽 쪽으로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손바닥으로 천천히 밀어보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절반쯤 닫히다 멈춰섰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벚꽃은 화사했지만 봄누리타운 21층 임대 아파트의 복도는 늘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유모차와 택배 상자, 자전거와 분리수거 봉투들이 비상구 앞을 마치 자기 자리처럼 차지하고 있었고 비상문은 자주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도겸 할아버지만이 매일 같은 자리를 같은 손길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겸 할아버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11살 오서후였습니다. 늘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도겸 할아버지를 도와 박스를 접고 페트병을 정리하던 아이였습니다. 서우 왔구나. 학교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할아버지, 오늘도 그 문 안 닫혀요? 응, 안 닫혀. 이게 가만 보면 위층 문도 그렇고 아래층 문도 그렇고 다 비슷해. 왜 그래요? 고무 패킹이 달아서 그래. 문틈에 끼워져 있는 까만 고무. 그게 헐거워지면 연기가 새고 문이 안 닫혀. 도겸 할아버지는 서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1층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입주자 대표 박성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51세, 짙은 회색 점퍼에 늘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어르신, 또 비상구 앞에서 뭐 하세요? 박스 좀 있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매번 그러십니까? 성재 씨, 이거 패킹 교체해야 합니다. 이번 달 안에는 꼭 해야 해요. 아유, 어르신. 그게 한 짝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21층까지 방화문이 몇 개입니까? 그거 다 갈면 관리비가 또 오릅니다. 주민들이 가만 안 있어요. 사람 목숨보다 관리비가 먼저입니까? 아니, 누가 그랬습니까? 점검은 다 받고 있어요. 점검 업체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어르신은 그냥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성재 씨는 손사래를 치며 1층 입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가만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봄누리타운의 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벚꽃 축제가 기다려지는 계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똑같은 출근의 반복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슬아슬한 위험을 혼자만 알아차리고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겸 할아버지에 대한 작은 의문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정미란 43세였습니다. 미란 씨는 6개월 전 이 아파트로 자리를 옮긴 직원이었고 처음 도겸 할아버지를 봤을 때도 다른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잔소리가 많고 청소 외의 일에도 자꾸 참견하는 노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란 씨의 눈에 도겸 할아버지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미란 씨는 도겸 할아버지가 1층 로비에 서서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작은 먼지 덩어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뭐 보세요? 저거 미란 씨. 저 스프링클러. 먼지가 많이 끼었어요. 먼지가 끼면 안 좋은가요? 먼지가 두껍게 끼면 열이 와도 잘 안 터집니다. 1년에 한 번은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줘야 해요. 아, 그런 것까지 아세요? 오래 보다 보면 다 보입니다. 미란 씨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미란 씨는 우연히 도겸 할아버지의 사물함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접혀 있던 한 장의 종이를 보게 됩니다. 누렇게 변한 오래된 도면 한 장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잠시 멈춰 섰고 그날 이후 도겸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봄누리타운 미화원 휴게실의 작은 거울 앞에서 도겸 할아버지는 늘 같은 모습으로 작업복을 정리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 천천히 끼우고 옷깃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그 위에 보풀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도겸 할아버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미화원이 되기 전 도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몸에 익혀온 또 다른 직업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봄누리타운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 오늘은 일찍 좀 끝내세요. 어제도 늦게까지 계셨다면서요? 미란 씨, 괜찮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려고요. 한 바퀴라니요. 18층까지 한 번 도는데 1시간은 걸리잖아요. 다리도 아프실 텐데. 이게 저녁 시간에 도는 게 낮에 도는 거랑 또 다릅니다. 사람이 다니는 시간에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거요? 네. 문이 잠겨 있는지, 비상등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바람이 새는지. 이런 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다녀야 정확히 보입니다. 미란 씨는 도겸 할아버지의 그 말을 한참 동안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도겸 할아버지는 12층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12층 1204호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비상구 쪽으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1204호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17층에 사는 간호사 유선아 씨가 1204호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선아 씨, 여기 자전거. 이거 누구 자전거인지 아십니까? 아, 이거요. 저희 큰애 친구가 잠깐 놀러 와서 세워둔 건데요. 아이들이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전거는 여기 말고 지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두라고 일러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두면 안 되나요? 비상구 앞이라 문이 안 열립니다. 평소에는 이게 그냥 자전거지만 불이라도 나면 이거 하나가 길을 막아요. 아,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선아 씨는 미안한 얼굴로 자전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엘리베이터 옆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1204호 옆집 복도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였습니다. 어르신, 또 시작이십니까? 성재 씨,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어르신은 청소부세요. 청소부. 안전점검은 점검업체가 따로 와서 다 합니다. 점검업체가 매일 옵니까? 매일은 아니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매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매일 봐야 할 것이 또 있는 법이거든요. 성재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도겸 할아버지를 노려보다가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화도 짜증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걱정이 눈가에 잔잔히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도겸 할아버지는 미화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가장 안쪽 옷가지 아래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 봄누리타운 21층 건물에 처음 지어질 때의 설계 도면이 빼곡한 선과 숫자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면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안전기술자문 한도겸. 도겸 할아버지의 손끝이 그 이름 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1984년 봄 도겸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이 도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작게 열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미란 씨였습니다. 그러나 미란 씨의 시선은 도겸 할아버지가 아니라 책상 위에 펼쳐진 그 낡은 도면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뭐예요? 미란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천천히 도면을 접으려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미란 씨, 이거 오래된 종이입니다. 오래된 거 아는데요. 거기 어르신 성함이 적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내 이름이 맞아요. 이게 봄누리타운 도면 맞죠? 맞습니다. 미란 씨는 휴게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도겸 할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면의 선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21층 건물의 평면도와 비상계단의 위치, 방화문의 방향, 그리고 연기가 흐르는 가상의 동선이 가는 화살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걸 그리신 거예요? 그린 건 아니고 자문을 했습니다. 1984년 봄, 그때 내가 30대 초반이었지요. 그때 이 건물이 처음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자문이라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사람들이 어느 길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그런 걸 따져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혹시 소방 쪽 일을 하셨어요? 도겸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면을 다시 천천히 접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기술자라고들 불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왜 여기서 청소를? 미란 씨,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그 일이 사람한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떠나도 눈은 그대로 남아요. 나는 이 건물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서 사고가 날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어르신. 그래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미화원으로요. 빗자루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미란 씨는 무어라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도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허리가 굽은 노인의 작은 어깨가 그 순간만은 어떤 거대한 건물의 기둥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럼 성재 씨한테 이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알면 어르신 말씀 다르게 들을 거예요. 미란 씨, 사람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누구 입에서 나와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든 지금 비상구 앞에 박스 치우라는 잔소리는 그분한테는 그냥 잔소리예요. 그래도요. 그리고 미란 씨, 이건 부탁인데 이 도면 이야기는 당분간은 그냥 미란 씨 마음속에만 두십시오. 사람들이 알면 오히려 내 말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옛날 자격증 하나 있다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다 비켜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격증보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봅니다. 미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도면을 다시 사물함 안쪽에 옷가지 아래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손전등과 빗자루를 들고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미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잔소리 노인이 아니었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봄놀이 타운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벚꽃은 점점 더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왕숙천 산책로에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과 휠체어를 미는 가족들이 햇살 아래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도겸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평온이 늘 어딘가 어긋나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겸 할아버지는 지하 1층 택배 창고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옆 길게 이어진 통로의 끝, 늘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향한 이유는 며칠 전부터 그 통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닐 타는 듯한, 그러나 비닐은 아닌 묘하게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도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택배 창고 옆 원래는 빈 공간이어야 할 자리에 전동 킥보드 여러 대가 콘센트에 줄줄이 꽂힌 채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바닥만 한 보조 배터리들이 마치 도시락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선은 천장의 작은 콘센트 하나에 멀티탭 2개를 거쳐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도겸 할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서우였습니다. 서우야, 학교 끝났구나. 네. 근데 할아버지, 여기 무서워요. 저번에도 여기 왔을 때 뭔가 찌릿한 소리 났어요. 서우야, 너 여기 자주 와? 네. 가끔 친구들이랑요. 여기 우리 동네 형들이 킥보드 충전해 두는 데래요. 도겸 할아버지는 서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서우야, 앞으로는 여기 절대로 오지 말자. 약속할 수 있겠니? 왜요? 여기 위험해요? 응, 위험해. 이런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보통 불하고는 달라. 물로도 잘 안 꺼지고 연기가 아주 독해. 그래서 어른들도 가까이 가면 안 돼. 진짜요? 텔레비전에서 배터리가 막 펑펑 터지는 거, 그거예요? 맞아. 그거야. 그게 리튬 배터리라는 건데 한번 뜨거워지면 불이 안에서 계속 다시 살아나.
그래서 충전을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이 자는 방 안이나 비상구 옆이나 출입구 근처에서는 하면 안 된단다.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바람 잘 통하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해야 해. 그리고 충전이 다 됐으면 바로 코드를 빼야 하고, 다 됐는데도 계속 꽂아두면 그게 제일 위험해.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도겸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서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우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했었어.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아니야. 영웅은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도겸 할아버지는 서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지하 통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도겸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 광경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의 킥보드, 멀티탭 2개, 거미줄 같은 전선, 그리고 그 옆에 쌓여있던 종이 박스들. 그 박스들은 며칠 전 도겸 할아버지가 비상구 앞에서 치웠던 그 박스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그 자리에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겸 할아버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미란 씨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어르신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성재 씨는 안 계십니까? 아, 대표님은 오늘 외부 미팅 가셨다고 좀 늦으신데요. 그럼 미란 씨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택배 창고 옆 통로 있죠? 네, 알아요. 거기에 전동 킥보드 7대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티탭 2개를 한 콘센트에 연결해서요. 네, 7대요? 네. 그뿐 아니라 보조 배터리도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옆에는 종이 박스도 잔뜩이고요. 이건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큰일이 납니다. 미란 씨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거 사진 좀 찍어 놓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못 찍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가서 확인하고 대표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미란 씨, 보고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당장 정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통로 입주민들이 쓰는 자전거 보관소 옆이라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란 씨. 한 가지 더. 네. 각층 비상구 방화문, 그 고무 패킹. 그거 교체 안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연기는 불보다 빨라요. 사람을 죽이는 건 대부분 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작은 메모지에 도겸 할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가 사무소를 나가고 난 뒤 미란 씨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박성재 씨에게 어제 도겸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성재 씨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어르신이에요? 대표님, 7대래요. 킥보드 7대가 멀티탭으로 한 콘센트에 다 꽂혀 있다고요. 미란 씨, 그게 어르신 말이잖아요. 어르신이 7대를 샜겠습니까? 5대를 샜겠습니까? 일단 점검업체 부르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이번 달 관리비 이미 한 번 올렸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미란 씨는 너무 그 어르신 말 다 들으려고 하지 마요. 사람이 그렇게 다 챙기다 보면 일이 안 됩니다. 미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재 씨가 시간 날 때라는 말을 한 그날부터 그 어떤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봄누리타운의 봄은 그렇게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사물함 속 낡은 도면 위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봄누리타운 앞 왕숙천 둔치에서는 남양주 벚꽃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노란 조명이 점점이 켜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7시가 가까워지자 하늘에서는 첫 번째 불꽃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봄누리타운 베란다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도 1층 로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시선은 천장에 켜진 비상등 하나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비상등 옆 작은 환기구 틈으로 미세하게 회색빛 무언가가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이건 먼지가 아니야. 도겸 할아버지는 곧장 1층 관리사무소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쪽에서 둔탁한 소리 하나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동시에 1층 로비의 형광등 2개가 잠시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지하 계단 쪽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검은 연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1층 로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도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백 번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란 씨, 어디 있어요? 도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로비를 갈랐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서 미란 씨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미란 씨, 지금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동별방송, 비상방송 누를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지금 다 정지시키세요. 1층에 멈춰 세워서 문 열고 그대로 멈춰두세요. 절대로 위에서 못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란 씨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도겸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1층 로비에는 이미 검은 연기가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제 말 들으세요. 도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로비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1층 출입구 쪽으로 뛰었고 누군가는 자기 집에 두고 온 아이를 데리러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안에서 사람이 못 빠져나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중년 남자가 도겸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소하던 분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애가 위에 있단 말이야. 선생님, 엘리베이터는 불이 나면 안전장치 때문에 중간에 멈춥니다. 그 안에 갇히면 연기로 몇 분 안에 정신을 잃어요. 제발 제 말 들으세요.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 한쪽에서 작은 손이 도겸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서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서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서우야, 할아버지 손 꼭 잡아. 절대 놓지 마. 알았지? 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17층에 사는 간호사 유선아 씨가 한쪽 어깨에 작은 응급 가방을 메고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선아 씨의 얼굴에도 연기 때문에 검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위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1605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못 내려오세요. 선아 씨, 잘 왔어요. 지금부터 내 말 그대로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지금 1동 계단은 연기로 막혔습니다. 절대로 1동 계단으로는 사람을 못 보냅니다. 1동 12층에 3동으로 넘어가는 연결 통로 있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거기 잠겨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문은 비상시에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서 누르면 열립니다. 그 통로로 사람들을 3동으로 보내야 합니다. 3동 계단은 바람 방향이 반대라서 연기가 덜 차요. 네, 제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안내할게요. 잠깐, 선아 씨, 혼자는 위험합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1층 로비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던 박성재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재 씨. 성재 씨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순간 움찔했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던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재 씨, 지금 입주자 대표잖아요. 사람들이 성재 씨 말은 듣습니다. 선아 씨랑 같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12층 연결 통로로 사람들을 보내세요. 어르신, 저는. 성재 씨,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해요. 손수건 있으면 물에 적셔서 입에 대고 허리 낮추고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에도 마침내 책임감 같은 무게가 한 자락 묻어났습니다. 성재 씨는 자기 손수건을 꺼내 1층 화장실로 뛰어가 물을 적셨습니다. 선아 씨와 함께 비상계단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다시 1층 로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은 채 도겸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7층에 사는 입주민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기 너무 어려서 연기 마시면 안 되는데. 부인, 아기 입과 코에 젖은 수건이나 옷자락이라도 가볍게 덮어주세요. 너무 꽉 막으면 안 됩니다. 숨은 쉬게 해야 해요. 네. 그리고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뛰면 숨이 가빠져서 연기를 더 많이 마십니다. 허리 낮추고 천천히 벽을 짚고 걸으세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키 작은 아이는 어른보다 안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얼굴에 손수건을 가볍게 덮고 도겸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미란 씨가 사무소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의 손에는 비상방송 마이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침착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동 비상계단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동 비상계단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12층 3동 연결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마십시오. 미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가 미란 씨에게 일러준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봄누리타운 21층 전체에 차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의 위험이 도겸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 안쪽 평소에는 늘 잠겨 있던 작은 철문 하나. 그 문 너머에는 지하 1층으로 통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조금씩 더 빠르게 1층 로비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닫아야 해. 도겸 할아버지는 작은 손전등을 입에 물고 그 철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고무 패킹은 이미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은 닫히려고 해도 닫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던 바로 그 패킹이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한순간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도겸 할아버지의 손은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오래된 열쇠 하나가 그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맞으려나? 도겸 할아버지는 그 열쇠를 1층 관리실 벽에 붙은 작은 비상함 자물쇠에 천천히 꽂아보았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비상함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1984년 봄누리타운이 처음 지어졌을 때 설계자문을 맡았던 한도겸이라는 이름의 젊은 기술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챙겨두었던 그 열쇠가 40년이 지난 그 밤에 다시 봄누리타운의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상함 안에는 작은 마스터키 하나와 비상손전등, 그리고 방화문 수동 잠금 장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손이 그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1층 로비 쪽에서 또 한 번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연기 속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누가 쓰러졌어요? 도겸 할아버지는 비상함에서 마스터키와 손전등을 챙겨 들고 곧장 그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1층 로비 한쪽 우편함 옆에 한 노인이 무릎을 꿇은 채 한쪽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802호에 사는 김복래 할머니였습니다. 75세, 평소에도 천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도겸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래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복래 할머니. 도겸 할아버지는 복래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받쳤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은 거칠고 짧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복래 할머니, 천천히 숨 쉬세요. 코로 짧게, 입으로 천천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자기 작업복 윗주머니에서 작게 접혀있던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1층 정수기에서 받아둔 종이컵의 물을 그 손수건에 적셔 복래 할머니의 코와 입에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절대 입을 꽉 막지는 마세요. 숨은 쉬어야 살아요. 고마워요, 어르신. 복래 할머니, 제가 부축할 테니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1층 정문 쪽으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에도 복래 할머니의 한쪽 팔을 단단히 받쳐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침 비상계단 쪽에서 내려오던 한 청년이 보았습니다. 13층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생, 잘 왔어요. 여기 할머니, 정문방, 화단 쪽에 모셔다 드리고
119 도착하면 이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이 복례 할머니를 부축하고 정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도겸 할아버지는 다시 1층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1층 우편함 옆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자전거 한 대가 연기 속에서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비상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도겸 할아버지가 직접 옮겨 놓았던 그 자전거였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 자리에 슬그머니 옮겨둔 모양이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그 자전거를 한쪽으로 천천히 밀어치웠습니다. 그제야 비상문이 활짝 제폭만큼 열렸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안 나가요. 정말. 도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타까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무렵 12층에서는 박성재 씨와 유선아 씨가 사람들을 3동 연결 통로 쪽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재 씨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 문 잠겨 있을 텐데요. 평소에 안 열리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비상시에는 안에서 누르면 열려요.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르신이라니 미화원 그 어르신이요? 네. 그분이 이 건물 잘 아십니다. 일단 제 말을 믿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재 씨는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는 대신 두 손을 모은 채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천천히 12층 연결 통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는 16층에서 다리가 불편한 1605 할머니를 부축해 한 계단 한 계단 12층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어요. 고마워, 색시. 내가 다리만 안 아팠어도 혼자 잘 갈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같이 가는 게 더 안전해요. 그리고 할머니, 저 모르세요? 17층에 그 간호사 사는 집이요. 아, 그 집. 그 색시구만. 선아 씨의 손은 1605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 손이 만든 작은 온기가 차가운 비상계단 안에서 가장 단단한 안내등이 되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1층 로비. 도겸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마지막으로 1층 비상문 안쪽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든 로비 한쪽에서 미란 씨가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도겸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위층 사람들 거의 다 12층 연결 통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성재 씨한테 연락 왔어요. 잘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 잘했어요. 어르신, 그런데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말해보세요. 어르신은 어떻게 이걸 다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어요? 12층 연결 통로, 3동 계단 바람 방향, 비상함 열쇠까지요. 도겸 할아버지는 잠시 1층 로비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는 도겸 할아버지가 며칠 전 먼지를 털어두었던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마침내 작동을 시작해 가는 물줄기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한 번씩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게 다예요. 평소에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불이 났다고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어르신, 이 건물 1984년에 처음 지어질 때부터 내가 봤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 도면을 두고 밤새 회의를 했어요.
사람이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 수 있을지 그걸 두고 다투기도 했고요. 그 시간을 나는 아직 못 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미화원으로 다시 이 건물에 내가 가장 잘 아는 건물이니까요. 나 같은 늙은이가 도움이 될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란 씨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미란 씨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이크를 다시 들어 차분한 목소리로 입주민들에게 안내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119 구조대가 지금 단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12층 연결 통로를 통해 3동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3동 1층 정문을 통해 단지 밖 광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줄지어 이동해 주십시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단지 안으로 길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봄누리타운 1층 로비 유리창에 일렁이듯 비쳤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층 로비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한쪽으로 굽어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검은 그을음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눈은 누구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이 미화원 어르신이세요? 소방대 지휘를 맡은 중년의 소방관이 도겸 할아버지를 알아본 듯 한쪽 무릎을 살짝 굽혀 시선을 맞춰왔습니다. 네. 봄누리타운 미화원 한도겸입니다. 한도겸 어르신, 혹시 1984년에 남양주 소방기술단에 계셨던 그 한도겸 기술자님 맞으십니까? 도겸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어르신께 신입 시절에 화재 대피 동선 강의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그러셨지요. 사람을 살리는 건 건물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이라고요. 소방관의 눈가에 한순간 깊은 감회가 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겸 할아버지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어르신도 잠시 단지 밖으로 나가서 검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도겸 할아버지는 고개를 작게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위층에 다 못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1605 할머니는 선아 씨가 데리고 내려오고 있고요. 7층에 보면 802호 복례 할머니 옆집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한 분 더 계세요. 박순영 할머니. 그분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방송이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르신. 저희가 바로 7층 확인하겠습니다. 소방관은 곧바로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른 대원 2명이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도겸 할아버지는 1층 로비의 의자 한쪽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손등에는 가는 화상 자국 몇 개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겸 할아버지는 그 손을 들어 자기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아직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미란 씨가 그 옆에 조용히 다가와 도겸 할아버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 한 장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위로 천장에서 떨어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도겸 할아버지의 손등 화상 자국 위에 마치 위로처럼 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봄누리타운의 가장 길었던 그 밤이 비로소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것은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봄누리타운 1동 지하 1층 택배 창고는 까맣게 그을린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무서운 밤 안에서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았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았고 7층의 박순영 할머니도 소방대원들이 직접 부축해 무사히 단지 밖으로 모셔 나왔습니다. 1605 할머니는 선아 씨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3동 출구를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벚꽃이 바닥에 흩어진 단지 광장에는 담요를 두른 사람들이 가족끼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까맣게 변한 1층 로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담요 한 장을 두르고 1층 정문 앞 작은 화단에 가만히 앉아 있는 78세 노인 한도겸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넨 사람은 아기를 안고 있던 7층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허리 낮추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기도 손수건 덮어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부인. 도겸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한 번 더 굽혀 그 젊은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도겸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1층 로비에서 도겸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청소하던 분이 뭘 안다고 그래? 하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제가 어르신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런 저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도겸 할아버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나 그래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저 가족이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단지 한쪽에서 박성재 씨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창백했고 어깨는 한쪽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성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도겸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어르신, 성재 씨 오셨습니까? 12층에서 사람들 안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 지금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제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방화문 패킹, 비상구 적치물, 지하 충전기까지 어르신이 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성재 씨, 제가 관리비 아낀다고 그게 사람 목숨보다 더 컸겠습니까? 어르신, 저 정말 죄송합니다. 성재 씨는 도겸 할아버지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씨, 사람이 잘못을 알게 됐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알게 됐으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봄누리타운에는 경찰과 소방서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지하 1층 택배 창고 옆 통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던 전동 킥보드 충전 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단지 안에서 킥보드 대여 사업을 몰래 운영하면서 단지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멀티탭 2개에 7대의 킥보드를 동시에 충전한 탓에 과열로 인해 배터리 하나가 부풀어 올랐고 그것이 옆에 쌓여있던 종이 박스에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입주자 대표 박성재 씨가 지난해부터 봄누리타운의 소방 점검 비용을 친분이 있는 점검 업체에 형식적으로만 맡기고 차액의 일부를 자신이 챙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통과되어 있었고 실제 방화문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는 모든 조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누리타운 입주자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법이 정한 책임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주자 총회에서 성재 씨는 입주민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던 제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회장 안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도겸 할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총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도겸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1984년 봄, 이 봄누리타운이 처음 지어질 때 소방안전 자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이 도면 한 장을 동료들과 밤새 그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소리 많은 미화원 노인이 사실은 이 건물의 안전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소방안전 기술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성재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재 씨도 가족을 위해 더 잘해보려다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도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총회장 안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비상구 앞에 짐을 두지 말아 주십시오. 자전거도 유모차도 택배 상자도 잠깐만 두는 거니까 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살고 비상등은 켜져 있어야 살고 사람은 평소의 습관으로 살아남습니다. 불은 갑자기 나지만 대피는 평소 습관에서 갈립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그러나 끊이지 않고 총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봄누리타운 1동 1층 정문 앞 벚꽃이 마지막 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겸 할아버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작업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빗자루를 손에 든 채 비상구 앞을 천천히 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우가 가방을 등에 메고 학교 가는 길에 도겸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우 왔구나. 학교 잘 다녀와. 네, 할아버지. 오늘도 제가 학교 끝나고 분리수거장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서우가 손을 흔들며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고 그 뒤로 미란 씨가 손에 따뜻한 커피 2개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드세요. 오늘은 좀 따뜻해요. 미란 씨가 늘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런데요. 새로 오신 입주자 대표님이 어르신을 이번에 단지 안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그러시던데요. 어떠세요? 안전자문위원이라. 네. 정식 자문위원으로요. 각 동 비상구, 방화문, 스프링클러 점검할 때 어르신이 한 번씩 같이 봐주시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도겸 할아버지는 잠시 손에 든 빗자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그러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란 씨, 저는요. 빗자루를 놓고 싶지가 않아요. 안전자문위원은 좋습니다. 다만 미화원 이 일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빗자루를 들고 다녀야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어르신, 사람이 어디서 다치는지는요, 회의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 계단에서, 비상구 앞에서 보입니다. 그러니 저는 계속 빗자루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미란 씨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란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도겸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벚꽃이 흩날리는 단지 정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놀이타운의 봄은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평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상구 앞에는 더 이상 박스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방화문은 모두 새 패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단지 전체가 화재 대피 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내문 가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은 갑자기 나지만 대피는 평소 습관에서 갈립니다. 한도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깊은 책임감이 한 동네의 평범한 봄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집에도 비상구 앞을 한 번 더 살피고 방화문이 잘 닫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작은 습관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건넬 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